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병원연 새해를 맞아 양천구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안전과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에서 51건의 정책이 추진되는데요. 특히 아이 돌봄 확대와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새해 달라지는 양천구의 주요 정책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천구는 새해를 맞아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 도시 등 이른바 5대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 51건의 주요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 돌봄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처럼 주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 밀착 정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먼저 새해부터는 초등학생도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도입되는 양천형 밤샘 긴급 돌봄 키움센터로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3월부터는 통합 돌봄도 본격 시행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며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와 요양, 주거와 생활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위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연 2회였던 지원 횟수를 4회로 늘려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높였고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 주민도 포함됩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리터 소용량 종량제 봉투도 새롭게 도입해 쓰레기 배출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도시 공간도 달라집니다. 신목동역 안양천변은 수변 활력 거점으로 재정비돼 기존 바이크 라운지는 수변 전망 카페로 바뀌고 주변 환경도 정비돼 도심 속 여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노후된 신정이동 주민센터는 민원실과 자치회관, 다목적 홀 등을 갖춘 복합 청사로 새롭게 들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3곳이 새롭게 문을 열고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중개 서비스 확대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도시의 변화가 곧 주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촘촘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폐지 조례안은 학생 인권 교육센터와 학생 인권 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교육감의 조직 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며 학생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가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홍보 활동을 돕기 위해 전시박람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올해 관내 중소기업 6곳을 선정해 전시박람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박람회 인정 범위는 전문 전시 컨벤션 시설에서 열리는 전시박람회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엑스포 등입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인증한 전시박람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러닝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보다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샤워장을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안내센터 1층에 있는 샤워장은 개인별 샤워 부스, 물품 보관함, 탈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스마트폰 QR 인증을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CCTV와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새해 구정 목표와 운영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7일 양천문화회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천 구민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 구 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축하 공연 등을 펼칩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년사에서 도약의 시간, 뜻 모아 앞으로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퓨전 국악 1세대 그룹인 시아가 출연해 국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일정으로 일산대교를 찾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됐고 화물차와 경차 등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50%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도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본 예산에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장 점검에서 중앙정부와 김포, 고양, 파주 등 지자체와 협력해 장기적으로는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김포시민 차량에 대해 통행료 전액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중앙정부와 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근 3개 시와 함께 완전 100%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제3연륙교가 개통됐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하나로 잇는 인천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인데요. 시는 이번 개통으로 공항 경제권 발전과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지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는 개통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운영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시험 운영이 종료되는 15일부터는 통행료가 징수됩니다. 특히 주탑 전망대와 엣지워크 등 관광시설은 오는 3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인천시는 개통 초기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제3연휴 개통으로 교통과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이 함께 발전할 인천의 새로운 발전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4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승부처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공감과 소통을 앞세운 도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군에서 복지와 의료, 교육 체계를 책임졌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기도 국가 동반 투자 모델과 교통비 지원, 생명안전청 신설, 기본주거 경기도 조성 등 이른바 럭키세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이른바 진짜 혁신을 주제로 올해 시정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조윤기 부천시장은 새해 첫 지역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는 지역 경제인들이 모인 부천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경제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천도 역시 회복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야 되고 그 성장에는 우리 부천의 많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경제인들이 그 길을 열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굳건한 의지와 도전 정신이야말로 우리 부천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고 핵심은 미래 혁신, 중장기 도시 발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천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전략산업 유치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 개관을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서비스 로봇 부품과 AI 기반 조명 산업 육성, 부천 벤처펀드 조성 등으로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업 프로그램 등도 확대합니다. 부천페이는 지난해와 같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 개원하는 부천시정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발맞춰 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과 교통 재편도 이루어집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고 동시에 미니 뉴타운, 부천형 역세권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대장 홍대선은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GTX-D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인선 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유치 등도 속도를 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천 루미날의 도화몽을 기반으로 한 야간관광 명소화 등 문화 관광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예산을 두고 파행을 거듭했지만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재편된 경기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지 김민호 경기도 의원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2025년 하반기에 우리 양주시에 배정된 특조금은 66억 4,3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특조금을 확보했는데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가장 기본을 지키자는 각오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와닿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그 결과 저희 상임위에서는 또 기존 사업을 또 많이 이렇게 재검토를 해서 삭감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살아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지만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도민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제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돌려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예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냐를 고민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라고 하면 이 시민들이 걱정 없는 사회죠. 그래서 임기 초반부터 화재가 나거나 수해가 나거나 하면 현장을 뛰어다니고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임기 말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근원적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잘 유지가 되고 그 시스템이 스스로 잘 작동을 하고요. 거기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한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교육이라든지요. 또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정말 걱정을 하지 않는 우리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